자, 잭슨홀 미팅 이후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크게 내렸습니다.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인데, 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But a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ar greater pain. In current circumstances, with inflation running far above 2% and the labor market extremely tight, estimates of longer run neutral are not a place to pause or stop. And I said then that another unusually large increase could be appropriate at our next meeting. We are now about halfway through the intermeeting period. Our decision at the September meeting will depend on the totality of the incoming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The historical record cautions strongly against prematurely loosening policy. Committee participants' most recent individual projections from the June SEP showed the median federal funds rate running slightly below 4% through the end of 2023.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 황호봉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장 인상 깊었던 발언들은 뭐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완화하기까지는 좀 멀었다. 성급하게 완화할 경우 과거에도 되게 힘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었거든요. 네. 자, 혹시 우리가 이번 발언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기존과 그렇게 크게 다른 발언은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장이 저는 기대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또 원했던 게 좀 굉장히 좀 분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원했던 거는 이번에 조금 기조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런 단서를 좀 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시장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은 그거를 알고 더 사실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몇 가지 좀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느꼈던 부분은 굉장히 제가 여지껏 봤었던 연준 의장들의 스테이트먼트들 중에서 가장 짧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파월 의장이 20분가량을 네, 연설을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맞습니다. 보니까 10분이 안 되더라고요. 예, 원래는 한 10분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9분도 사실은 안 썼던 거고요. 네. 제가 다시 재봤더니 9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짧게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시장에 단호하고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좀 던져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하나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장할 때 사실 모습을 보면 네. 사실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좀 네. 단호하게 좀 보여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단어의 수위가 좀 굉장히 저는 좀 높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조금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단어들도 서슴없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보셨던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pain이라든가 아니면 unfortunate cost라든가 네. 그다음에 restrictive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조금 침체를 불러일으켜도 충분할 만큼 나는 괜찮다라는 정도의 시장에 사인을 줬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프트 랜딩에 대한 그 표현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시장과 이전과는 좀 약간 달랐다.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중간에 정리가 좀 됐긴 하지만 가계와 기업에 고통을 주더라도 조금 파격적이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겠다라는 그 의지를 시종일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unusually large increase라는 네네.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하면은 9월 달에 75bp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뒤에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올 이제 실업률이 좀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네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면 뭐 다시 이제 50bp로 프라이싱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일단은 75bp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을 투자자들은 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로만 사실 놓고 봤을 때에는 네.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다 팔아야 되는 거 그쵸.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좀 하나씩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이제 침체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이제 제 입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숫자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쵸. 사람들이니까요. 네.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뉴욕 연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10년짜리랑 사실은 3개월짜리 국채 금리의 차를 가지고 이제 침체가 올 거냐 아닐까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좀 깊게 고민을 합니다. 이제 보고 계시는 표에서도 좀 아실 수가 있듯이 90년도, 2000년도, 2007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10년짜리랑 3개월짜리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나면은 회색 음영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침체가 옵니다. 이게 2년이랑 10년짜리랑은 조금 달라요. 네네. 이게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5월 달서부터 10년이랑 3개월짜리 스프레드가 쭉 줄어들어서 지금 0.15%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센 수위의 발언을 내놨다. 이거는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침체를 하고 나면 이제 연준이 기조가 돌아서겠죠. 네네. 라는 부분에 스텝을 정확하게 밟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자들께서는 조금 약간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원래대로 진행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건 네네.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70년대 이야기를 소환을 맞아요. 하고 네. 그다음에 역대 연준 의장들의 이야기를 좀 네네. 소환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70년대 부분에 할애를 좀 많이 해서 제가 좀 차트를 좀 꾸려가지고 왔는데 사실 1979년도서부터 1980년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차트로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중간에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짙은 이제 갈색. 자주색 네네. 갈색 선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고 얇게 올라가는 선이 사실은 CPI입니다. 네. 이제 폴 볼커 의장이 79년도 하반기서부터 이제 의장을 맡았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4분기 접어들면서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CPI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79년도 4분기에 금리를 내리죠. 네. 근데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올라가다가 80년도 초에 기준금리를 20%포인트까지 쭉 올리는 그런 역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바로 금리를 다시 다운을 시키죠. 근데 보면 CPI는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둔화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 네네. 79년도 하반기라면 그러면 예. 지금 연준 지금 파월 의장이 했던 판단이 맞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 스텝을 저렇게 밟아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1980년도의 초반과 같은 그런 변동성 없이 80년도 3분기, 4분기의 그 시장을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안심하고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 볼커 의장은 파월 의장은 폴 볼커 의장이 되고 싶지 아서 번스가 되고 싶지는 네네.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키로 사실은 돌아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일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40%가 조금 더 넘는 부분이 집값으로 좌우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15%에서 20% 정도가 사실은 유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정도가 시장을 거의 인플레이션을 잡고 흔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씩 한번 보면은 집값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는 굉장히 좀 후행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민간 보고서 자료를 좀 많이 쓰는데 이제 레드핀이라는 자료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차트의 끝자락에 보시면은 지금 2분기서부터 지금 집값이 꺾이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0%에 해당하는 집값의 부분이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다시금 올라올 수가 있어요. 다시금 올라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전년 대비 거래가 이제 20% 하락한 영향도 사실은 있겠지만은 네. 이게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모기지 금리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모기지 금리를 보시면 올 초에 3%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장기 모기지 금리가 지금 현재 5.5%, 6%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 부분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집값도 현재는 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갈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봐서 일단은 집값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유가인데요. 이제 유가 부분은 사실은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7월 말에 전략 비축률을 2천만 배럴을 일단 풀었습니다. 네네. 일단 풀었고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투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상방은 좀 제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침체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 수요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좀 어느 정도 잡혀서 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솔루션 본부 황우봉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